안녕하세요. 2025년의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올해 마지막 날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흥미로운 조합의 자료들이에요. 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수십억 달러짜리 인수합병이 터지는데 바로 옆에서는 거품이 곧 터질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군사적으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주 고전적인 자원 전쟁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뒤죽박죽 얽혀 보이는 기술, 지정학, 경제 소식들 사이에서 어떤 거대한 흐름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각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만 파고들면 결국 미래의 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죠. 아, 미래의 힘. 네, AI라는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석유라는 낡은 권력을 지키려는 이 물리적인 충돌, 이게 지금 어떻게 공존하는지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역시 그 메타의 행보네요. 네. 마누스라는 회사를 무려 2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에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뭘 만드는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붓는 거죠? BBC와 알자지라 기사를 보면 이 회사의 핵심은 바로 자율형 AI 에이전트 기술이에요. 자율형 AI 에이전트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챗봇처럼 그냥 질문에 답만 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아, 예를 들어 하와이로 5일짜리 가족여행 계획 좀 짜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항공편, 호텔, 맛집, 관광 코스까지 쭉 검색해서 최적의 안을 짜주는 겁니다. 예약 직전까지다요? 네, 그렇죠. 일종의 가상 비서를 넘어서 가상 동료가 생기는 셈이죠. 와, 그 정도면 거의 일을 대신해주는 수준이네요.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걸 넘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한다. 바로 그거죠. 메타는 이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붙여서 모든 사용자에게 개인 AI 비서를 하나씩 붙여주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AI 산업의 게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단순 정보 검색 시대에서 실제 업무 수행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보면 이런 거래가 단순한 회사 인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무슨 말이죠? 엔비디아와 그룹의 계약이 대표적인데 회사는 그냥 그대로 둬요. 네. 그리고 CEO랑 핵심 개발자 몇 명만 쏙 빼가는 뭐랄까 기묘한 인재레이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회사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닌가요? 기술이랑 사람이 핵심인데. 그렇죠. 빅테크는 막대한 자금과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대신 그 스타트업의 두뇌를 확보하는 겁니다. 와, 이런 식의 거래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표준이 되면 결국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핵심 기술과 인재를 독점하는 구조가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듣기만 해도 정말 전쟁터 같네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기사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벤처캐피탈 업계의 포모 때문에 거품이 잔뜩 끼었고 2026년에는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방금 전엔 20억 달러짜리 빅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뒤에선 거품 붕괴라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사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AI 시장의 모순이자 핵심이죠. 아,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다른 기사가 정확히 그 부분을 꼬집고 있어요. 멜로우 벤처스의 디디다스 파트너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 제대로 된 수익 모델도 없이 아이디어만 그럴싸한 AI 스타트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해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요. 네, 투자자들은 제2의 오픈 AI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기술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는 실사조차 건너뛰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딱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분위기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20억 달러짜리 투자가 미래를 내다본 천재적인 한 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거품의 정점을 보여주는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그 줄 위를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속도전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이 최근에 내놓은 규제 초안을 보면 앞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자들의 채팅 기록 같은 데이터를 쓰려면 무조건 명시적인 동의를 받으라고 못박았어요. AI 성능을 높이려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데
그 수도꼭지를 정부가 꽉 잠그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혁신 속도를 늦추는 조치일 수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속도보다 통제와 안보를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네,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걸 막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의도죠. 미국의 일단 달려와 중국의 안전제일, 이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맞붙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른 자료들을 보면 아주 구시대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렇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처음으로 공습했다는 알자지라 기사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까지 했죠. 명분은 마약 선적에 사용되는 부두시설 파괴였지만 이건 그냥 단발성 사건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 몇 달간 미국은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납포하고 선박을 공격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거든요. 이번 공습은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배경에는 역시 그 석유가 있는 거고요. 당연하죠. 세계 최대 석유 매정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 정치적 갈등이 아주 기묘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기사가 있네요. 네이키드 캐피탈리즘 기사인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아, 그 헨리버튼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서비스 기업 헨리버튼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걸었죠. 자기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입은 손실, 약 1억 9,900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헨리버튼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한테 베네수엘라랑 거래하지 말라고 경제 제재를 가했기 때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소송의 핵심이에요. 와, 자기네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 때문에 사업을 접어서 손해를 봤는데 그 돈을 제재를 당한 베네수엘라 정부에 청구하고 있는 거죠. 기사에서도 이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격이라며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바로 ISDS, 즉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의 맹점 중 하나로 계속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아, ISDS. 네, 국가의 공공정책이나 주권적 결정보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제도죠. 그렇군요. 헨리버튼의 진짜 손괴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기보다는 나중에 베네수엘라 정권이 바뀌고 석유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이 소송을 근거로 가장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AI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도, 석유를 둘러싼 이런 노골적인 다툼도 결국 시장에는 전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야후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보니 연말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기술주들이 하락을 이끌었죠.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요. 연말이라 그동안 많이 오른 주식들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해요. 어떤 불안감이죠?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행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큽니다. 최근 공개된 의사록을 보니 지난번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도 내부 의견이 상당히 갈렸더라고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또 있죠. 하하,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본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절대 바보라고 부르면서 또 해고하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금융시장 안정의 마지막 보루 같은 건데 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콘텐츠 제국, 디즈니도 고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아, 네. 디즈니. 구독자는 늘었는데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를 보는 시간, 그러니까 시청 점유율은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디즈니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지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디사를 보면 디즈니의 스트리밍 시청 점유율은 4.7%에 불과해요. 4.7%요? 네. 넷플릭스가 8.3%, 유튜브는 12.9%인데 말이죠. 와, 차이가 크네요. 돈을 벌긴 벌었어요. 스트리밍 사업에서 13억 달러 흑자를 냈으니까요. 하지만 주가는 지난 1년간 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아, 시장은 미래 성장성을 보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신호죠. 그럼 디즈니는 이 정체 상황을 어떻게 뚫으려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디즈니의 해법이 바로 AI에 있어요. 역시 AI군요. 네. 2026년에 훌루, ESPN까지 전부 합친 슈퍼 앱을 내놓을 계획인데 여기에 오픈 AI와 손잡고 AI 영상 생성 기능을 넣겠다는 거예요. AI 영상 생성 기능이라면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만들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핵심은 스트리밍 앱을 더 이상 그냥 보는 곳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노는 참여 엔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참여 엔진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로 짧은 영상을 직접 만들어 공유한다거나 겨울왕국 스토리에 내가 만든 캐릭터를 참여시키는 식이죠. 아, 그러니까 디즈니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AI 거품 논란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들어서 회사의 미래를 거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엄청난 도박인데요. 엄청난 도박이지만 디즈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콘텐츠만으로는 더 이상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이 AI를 통해 강화된 온라인 경험을 테마파크 방문, 굿즈 구매 같은 오프라인 소비로 연결해서 디즈니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정체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정말 정신없이 여러 주제를 넘나들었네요. AI라는 미래 기술을 둘러싼 뜨거운 투자 열기와 차가운 거품 경고, 네. 또 석유라는 전통 자원을 둘러싼 노골적인 군사 충돌과 법정 다툼,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시장은 흔들리고 디즈니 같은 거대 기업은 AI에서 필사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석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미래의 패권은 과연 어디에서 결정될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한쪽에서는 여전히 탱크와 군함으로 물리적인 자원을 차지하려는 20세기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 반도체 칩, 그리고 핵심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21세기식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점은 이겁니다. 이 두 개의 전쟁 중에서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진정으로 결정하게 될 싸움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법이나 제도 같은 기존 시스템은 이 새로운 형태의 갈등에 대처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